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묵독방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전망을 작년 1.3%에서 올해 2.2%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성장세가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수치는 상향으로 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 누적된 피로도, 그러니까 2023년도 처져도 너무 뒤로 나가 떨어졌던 고물가, 고금리 부담이라는 펀치를 소나기 맞듯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 피멍이 고스란히 내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형국이죠. 아무리 입꼬리를 올리려 해도 입술 부위가 퉁퉁 부었는데 그게 스마일이 되겠냐고. 일명 썩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른바 체감이라는 거. 몸에 느껴지는 부분이 큰 건데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 지표가 오르는 수치만큼 회복이라는 궤도까지 올라가는 온기를 느끼기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수출이 나아지는 면은 있어도 여전히 내수는 냉골이라는 측면이 강하죠. 아무리 보일러 돌려도 안방은 여전히 냉골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혹한의 추위를 견뎌낼 만한 난방이라는 온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기업 체감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한다는 건 바로 기저효과. 그만큼 떨어져 버린 수치를 위로 끌어올리는데 드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죠. 무거운 짐 1층에서 끌어내는 것과 지하 3층에서 끌어내는 것.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이건 뭐 거의 죽음이라 보면 되겠죠. 잘못하면 허리가 나가 거의 초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사 나갈 때 계단이라는 변수가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되면 단가가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기저효과가 바로 이거죠. 경상수지 흑자는 31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비교가 되는 전년 대비 경상수지 규모는 11년 만에 가장 낮았다는 거고요. 그만큼 지하 3층에서 회복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데 엄청나게 하락한 추세로부터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지금 부동산 쪽 부분에서 PF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 경기, 이거 좀처럼 끌어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60조 원대 공공부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터졌기 때문에 이 여파가 전후좌우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금액 수위, 그러니까 당장 PF 위기로 인해서 손실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액수는 전체적으로 134조 원 규모인데 브릿지론, 그러니까 사업성만 보고 대출을 해준 규모가 30조 원, 그리고 본 PF로 넘어간 규모가 100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저것 다 까보면 최대 부실 가능성이 있는 규모가 7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부양으로 투입되는 60조 원도 상당히 빠듯한 느낌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소낙비 부실,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부실 규모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 사업장들이 대부분 준공을 마무리하면서 은행이 대출 상환 청구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만큼 은행이 건설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와중에 당연히 부실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아파트를 때려 지어도 이걸 제때 분양을 해서 계약금, 중도금 등등 수분양자로부터 자금을 뽑아 올려서 은행 쪽으로 쏴줘야 하는데 이게 덜커덕 사업성 부실이라는 미분양 사태가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을 하면 바로 자금 경색에 들어가게 되고 은행권뿐만 아니라 증권사, 이금융권으로 부실의 여파는 쓰나미처럼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기관이 이렇게 직접적인 손실을 볼 만큼 건설사 사업성이 나빠지게 된다면 부도라는 극단적인 자금 흐름이 터지게 되는 극악의 상황이 올해 초부터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상당 부분
위기감을 느낀 까닭에 부동산 규제 해제라는 카드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1주택자 개념이 특정 지역에선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신규 취득을 하면 그대로 투명주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공제해 주겠다는 건데 그대로 1주택 신분을 유지하도록 다주택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한 소형주택을 매입을 하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해 주는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갈수록 얼어붙어 가는 건 결국 집값 자체가 너무 그동안 올랐기 때문이라는 이 궁극의 포인트가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자칫 자빠진 부동산 경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일이 또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 매수세의 부동산 IQ와 EQ는 거의 초인류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한 감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해선 지금까지 오른 집값을 어느 정도 쳐낼 수 있는 하락세가 보편화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규제 해제가 지금처럼 쳐져 있는 매수세를 자극할 만큼의 유인력은 거의 없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게 되네요. 한마디로 매수세가 집값이 확실히 꺾이지 않고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수세 한번 보세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무슨 드래곤이 입이 쩍 벌어진 것처럼 열려 있는데요. 녹색이 매도세, 주황이 매수세, 서로 갈 길이 다른 궤적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영영 이별할라 그 정도로 매도세는 호가를 붙잡고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바로 아래 매수세는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 매도세를 그냥 무관심하듯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죠. 지표를 보더라도 매도세는 76.1 그리고 매수세는 1.3으로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둘 사이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훅 떨어진 매수세를 단기적인 처방으로 끌어올리기란 여간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단지 대출을 열어주면서 수요를 유인하기에도 한계가 많고 작년 상반기 특례 보금자리론 43조 원까지 유효 신청 현황이 나올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는데 이렇게 대출 창구가 열린 관계로 상반기 집값이 살짝 오르는 궤적을 보이기도 했죠. 근데 올해는 이렇게 소득 기준 상관없이 무작위로 자금을 댈 수 있는 특례 대출 없죠. 신생아 대출이 나오는데 이건 뭐 일정 정도의 자격 필터링이 필요하니까 집값을 자극할 만한 여지, 한계가 보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부동산 PF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이 실제 부동산 시장 자체를 다시 살려내기에는 여전히 국내 경기 지표가 좋지 않고 건설 투자 부진, 그리고 3% 물가를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 1분기는 집값이 어떤 훈풍이라 불리는 규제 해제에도 꼼짝하지 않을 가능성 많고 오히려 낙폭의 양상은 폭락으로 기울어질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에서 우주의 원리를 알아냈듯이 1월에 떨어지고 있는 집값에는 한국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위기감, 상당 부분 어떤 법칙 같은 기저의 효과, 그만큼 집을 사려는 사람 없고 그 집을 끝까지 견뎌내서 대출 쳐내고 다시 오를 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기대 가진 사람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동시에 그런 집을 필요로 하는 인구 비율도 극적으로 올해 들어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게다가 개인의 실질 소득이 엄청난 감소 추세에 있어서 집이라는 담보 가치를 채워 넣을 만한 여유로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액면으로 보이는 경기 지표와 함께 심리적인 지표가 이렇게 부동산 하락이라는 퍼펙트 스톰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 부분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와 이렇게 부동산 시스템이 너무도 비슷한 나라가 바로 중국. 여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터지고 있었죠. 중국도 거의 뭐 빚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이렇게 쏟아져 나온 자금들이 대부분 부동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한 곳인데요. 작년에 자금 위기가 터져서 헝다그룹이 휘청거릴 정도였고 비구이 위안 역시 아직도 자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중주그룹 자산관리 회사인데 주로 부동산 쪽 자금을 굴리던 회사죠.
바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산 규모가 한때는 184조 원에 이르는 정말 어마무시한 덩치를 가진 곳이었는데 그냥 바로 47조가 터지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엎어졌습니다. 최근에 자산 규모가 상당 부분 줄어들어서 후달리던 차에 47조 초과 채무를 막지 못해서 기업 자체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건데요. 아니 이 정도 규모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살이 떨릴 건데 중국은 그냥 무덤덤하게 일말의 불씨도 남기지 않고 발로 밟아서 회생이라는 불씨를 아예 꺼버려 47조가 터져버린 거고 결국 오늘 파산 처리가 됐다는 뉴스는 상당 부분 우리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경고장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180조에 해당하는 자산 규모를 가진 회사가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빚 문제입니다. 결국 신탁 업계로부터 흘러나온 그림자 금융이라 불리는 제재를 덜 받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땡긴 돈들이 죄다 부실로 처리가 되어버리니까 이건 부동산 자산 회사만 뽀개지는 게 아니라 금융권, 그것도 마이너 금융권의 엄청난 규모를 가진 중국, 프랑스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3,800조 규모로 하죠. 정말 중국의 끝은 어디인가. 아니 이렇게 슬쩍 커튼을 걷어봐도 어마무시한 부실로 터질 수 있는 규모의 자산시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놈의 빚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정상적인 규모의 경제가 죄다 발목에 차고 있는 시한폭탄이 됐다는 얘기죠.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죠. 명칭도 그림자 금융, 무슨 알카포네냐? 총 들고 튀어나올 것 같은 그 정도로 부채가 마이너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PF 문제도 134조 원 규모, 그중 이게 해결되지 않고 터지게 되면 70조 원, 이 규모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죄다 건설사 빚 규모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분양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과연 얼마나 올해 분양 실적으로 만회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증주그룹의 오늘 파산은 상당 부분 우리에게 경고음을 들려주고 있는데 무조건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빚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감소가 되기 시작한다는 건 개인이나 기업이나 둘 모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보이죠. 1월 아주 극적인 상황들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47조 원이 터져서 파산을 하는, 그것도 184조 원 규모의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이젠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경고음 잘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 PF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얼마나 집값이 버텨낼 수 있을지 또 한 번의 휘청거리는 동선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아무튼 벨트 꽉 매고 단단히 지켜보셔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